조직비서를 앉혀놨는데 그럼 이 자리는 뭐냐면 김정은보다 더 권력이 세질 수밖에 없어요. 김정은과 특별한 가문의 어떤 연관성도 없고. 네. 근데 왜 이 여자가 이렇게 부각이 돼야 되냐? 김정은이의 건강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다. 그런데 아까 말씀 나눴던 조용원 노동당 조직 비서? 네. 조직 비서 이게 참 직함이 좀 낯설어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왜 2인자로 불렸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의 노동당 시스템을 이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노동당은 이제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장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1과부터 13과가 있는데 예를 들면 1과가 뭐냐? 그러면 이제 1과가 뭐 예를 들면 인민군 전체 조직을 담당하는 과다. 그러면 1과 부부장이 인민군 전체를 담당해가지고 소위 국방장관보다 얘가 더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8과가 국가보위성을 담당이다 하면 국가보위상보다 이 8과 과장이 훨씬 높습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조직지도부라고 하는 이 고민주 같은 이 라인들이 모든 북한의 기관들을 장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누구는 내각 담당, 누구는 뭐 외무성 담당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조직지도부가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데 이 조직지도부 조직 비서가 바로 이제 조영원이가 되는 겁니다. 책임자가. 그러면 이제 김정일 때에는 조직 비서라고 하는 직책이 너무 파워 강하기 때문에 김정일 본인이 겸직을 했어요. 네. 총비서 겸 조직 비서를 겸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남한테 안 줬어요. 무서우니까. 아, 그렇죠. 그 권한이 워낙 세니. 예. 근데 이제 김정은은 이제 그런 건 없이 조직 비서를 앉혀놨는데 그럼 이 자리는 뭐냐면 김정은보다 더 권력이 세질 수밖에 없어요. 네. 모든 정보, 모든 보고가 다 자기한테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김정은한테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이 조직 비서가 딴 마음 먹게 되면 권력을 딴 데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치다 보니까 조직 비서라는 자리는 이제 항상 그 권력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이고 또 조직 비서를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세력이 있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겠네요. 모든 핵심 부서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할을 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영원을 친다는 것은 김정은 본인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 후계 구도가 임박했다면 조영원이 이 조직 비서를 오래 했기 때문에 상당한 권력을 장악을 했을 것이고 함부로 이제 뭐 잘못 건드리다가는 오히려 조영원 세력이 반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영원이를 조용하게 비리 혐의로 엮어가지고 잡는 게 이제 가장 효과적이고 다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이게. 네. 예. 그래서 지금 조영원이가 40일째 안 나왔다 이거는 이제 문제가 생긴 건 분명한 겁니다. 네. 예. 다만 이제 이 국내적으로 조영원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이 막 나오니까 뭐 조영원이 살아있다는 것을 살짝 띄워주는 거죠. 네. 뭐 나오긴 할 겁니다. 나오긴 하는데 그 권한은 죽은 목숨에 조영원이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조용원 이 조직비서 같은 경우는 부부가 같이 언론에 노출이 여러 차례 됐었잖아요. 네.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노출되는 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약간 이제 이제 뭐 가족 중심의 어떤 화합이 국가의 화합을 더 뭐 안전하게 한다. 선전전인가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노동당 이런 간부들이 설선수범해가지고 김정은도 사실은 자기 아버지에 비해서 아버지는 부인을 한 번도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인민들한테. 네. 자기는 이제 부인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김정은도 모범적인 가정이고 또 자기 주변의 간부들은 전부 다 가정이 정상적이다. 이거를 보여주면서 북한 전체의 또 가정의 어떤 그런 뭐 탄탄함, 안전함을 이제 뭔가 만들어 보겠다는 이제 그런 선전의 효과를 이제 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 그래서 그 부인도 네. 엄청난 그 권력가의 딸이거나 아니면 네.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현장 무슨 책임자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런 건 아니군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네. 근데 이 조용원 부부가 직접 조사를 받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던데 예. 어떤 근거로 지금 그 시작이 된 건가요? 이 사태가?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조영원이 철저하게 김정은에게는 이제 뭐가 잘못을 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없는 아주 치밀하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뭐냐면 돈을 이제 받는데 이 사람은 치밀하기 때문에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건 원치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의 계좌에 있으면 내 돈이다. 뭐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그렇죠. 예. 차명 관리. 예, 차명도 있고 이제 뭐 누가 세력들이 이제 돈을 막 만들어 놨는데 이 돈은 주인은 뭐 딴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조영원도 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권력의 2인자고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조직 지도부 산하에 있는 무역회사가 제일 셉니다. 아, 그래요. 또 러시아와 이제 무역을 하는데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돈이 이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위치죠. 그러면 조영원에게 돈을 안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예? 근데 조영원에게 바로 주지 못하고 조영원에게 믿는 사람에게 돈을 이제 깔아 놓는 실무진들. 예. 근데 이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근데 아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김정은 세력들이 조영원을 쭉 이제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이제 감찰하는 거죠. 하다가 이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뭔가 하는데 아마 이제 그 꼬투리 단서가 된 게 조영원의 뭐 딸인가 아들인가 마약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마약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노동당의 뭐 권력을 가지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할 게 별로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항상 마약을 이제 하게 되고 또 이제 자기 상류층 그룹들과 이제 남자판 이런 걸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합니다, 북한에서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데 아마 걸려들어서 가능성이 높고 이걸 계기로 이제 파보다 보게 되면 돈의 출처라든지 이걸 쭉 엮다 보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영원 부부가 이제 겉으로는 깨끗한 행세를 하면서 뒤에서는 아주 엄청난 돈을 뇌물을 받고 이런 부정부패된 생활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10만 불 이상 현금이 있는 놈들은 전부 다 간첩으로 봐야 된다. 아, 네. 예. 왜냐면 이제 김정은 본인이 다 이제 자기가 돌봐주고 자기가 책임지는데 돈이 왜 필요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돈을 따로 챙긴다는 것은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돈을 챙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놨어요. 그냥 뇌물, 그냥 욕심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군요. 이건 반국가적인 예, 행위군요. 단순한 뇌물이 아니라 10만 불 이상부터는 이거는 이제 그 소위 역적 뭐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조영원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본인은 아마 깨끗하게 다 이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주변을 쭉 파보게 되면 이 조영원 때문에 이제 한 10년 이상을 이제 세력을 구축했기 때문에 세력을 만들어 놓으려면 돈이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조직 관리하려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영원한테 붙으면 뭔가 생긴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영원은 철저하게 이제 이걸 치밀하게 했기 때문에 네. 잡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뭐 북한 정권이 뭡니까 이게 다 그런 걸 그쵸.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리 천하의 뭐 조영원이라고 해도 뭐 뒤를 파보게 되면 다 뭐가 나오는 거죠. 조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정은 본인의 건강이 좀 위태롭고 네. 이제 후계자가 아직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김주애로 지금 그냥 부각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국적인 시각입니다. 이거. 아,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밖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북한 사람들 누구도 여자인 김주애가. 여자인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만 이제 김주애가 후계자 또 봤더니까 저게 후계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여자가 후계자가 되는 순간 북한은 굴죽시 망합니다. 이거. 네.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여성이 어떤 리더가 되고 여성이 대통령까지 된다는 것은 상당한 민주주의 과정이 축적이 돼야만 이제 가능한 것이고 뭐 가끔 이제 과거에 군주제 때도 이제 그런 게 있긴 있지만 북한 같은 남전여비 철저한 남전여비 사상 그런 체제에서는 여자가 되는 순간 이거는 체제의 어떤 그 파괴적인 변화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 사람 누구도 이제 김주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과거의 김정일 때에는 여동생이 네. 그 권력의 2인자 같이 역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랬죠. 김정일 본인이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김정은 때 와서 뭐가 생기냐면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 김정은은. 예. 그래서 동생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남매 공동 정권이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성공한 모델로 돼 있다 보니까 김주애가 나와서 이제 상대가 먼저 이제 사개 후보가 임박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람들한테. 네. 예, 보여주면서 김주애가 이제 그 새로운 후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 김여정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된다. 그거 보여주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김주애가 올라가는데 김여정이가 옆에서 막 깍듯하게 네, 깍듯하게. 이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연출하는 거죠, 연출. 네. 그러면서 이제 김주애가 이제 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후계 구도의 뭐 2인자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김정은의 아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제 후계자가 될 텐데 불행한 것은 김주애의 뭐 오빠든 동생이든 후계자가 없습니다. 아, 남자가. 있는데 약간 자폐 비슷한 이제 그런 그러니까 아주 이제 후계자 될 수 없는 네.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이설주한테는 이제 그런 후계자가 없고 현성월이나 이제 다른 여심이라고 하는 다른 여인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아들이 한 두세 명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현성월도 많이 좀 부각이 되긴 했는데 그 무슨 내용 관계인가 보죠? 그러니까 현성월이는 이제 뭐 그 내용 관계가 아니고 뭐 그냥 이제 뭐 그 이제 뭐 이런 그 분식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현성월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뭐 크게 무슨 아주 이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여자가 뭐 김정은과 특별한 가문의 어떤 연관성도 없고 네. 근데 왜 이 여자가 이렇게 부각이 돼야 되냐 설명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아. 늘 김정은 옆에서 붙어 다니는데 이제 그 수수께끼의 열쇠는 김정은이가 스위스에 유학 갔을 때 네. 현성월이가 이제 같은 스위스에 그 유학 비슷하게 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왜 갔냐? 현성월이가 이제 생긴 모양이 그 김정일이의 어머니 김정숙이하고 닮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말년에 이제 이 현성월이를 약간 청해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김정은이의 누나 역할을 해라. 그러니까 얘가 이제 멘탈이 약간 흔들리고 하니까 네가 스위스에 가서 누나 역할을 하라고 이제 보여줬는데 네. 그때 이제 김정은과 만나면서 뭐 누나 동생 하면서 이렇게 정분 나가지고 이렇게 첫 사랑이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좀 루머가 있긴 하군요. 예, 그러니까 루머라기보다는 되게 좀 구체적으로 나온 증언들이 있는데 어떤 노동당 간부 출신 탈북자는 누군가가 보고를 하러 갔는데 김정은과 현성월이가 같은 부부 옷을 그러니까 잠옷을 입고 나오는 거 봤다는 겁니다. 아, 청사에서 네. 그 2013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사람은 뭔가 이제 부부관계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게 있고 실제로 행동하는 게 현성월이는 김정은이의 모든 동선을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1호 행사라고 하는 이제 중요 행사장에 현성월이가 휴대폰을 혼자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아마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거는 바로 총살감입니다, 완전히.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현성월이는 마음대로 휴대폰도 혼자 보고 뭐 김정은 따위는 이제 뭐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작년인가 저 동해 쪽에서 뭐 북한의 전략 잠수함을 진수식을 하는데 네. 그때 이제 약간 영국식으로 이제 그 군함 진수식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네. 샴페인 터뜨리면서 막 이거 하는데 만약 그거를 하려면 이제 왕비나 공주가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뭐 영국의 어떤 그런 관례상 보게 되면. 근데 왕비나 공주는 안 나오고 그게 현성월이가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최선희라고 하는 그 외무상이 나와가지고 최선희가 이제 샴페인을 이제 이렇게 뭐 두드리면서 이제 샴페인을 까는데 샴페인 터뜨리는 자리에 현성월이가 중심에 딱 서가지고 이제 김정은과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김정은이가 현성월한테 주는 선물이다. 네. 더 나아가서 현성월 아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볼 수가 있어요. 아, 이 군함의 상징성을. 현성월이가 거기 나올 리가 없어요. 그렇군요. 영국식으로 이걸 하는데 현성월이가 아무 상관도 없는데 거기 나오겠습니까? 예. 근데 현성월은 그럼 지금 결혼하지 않은 남편이 없는 상태인데 남편이 있다는 소문은 도는데 남편을 본 사람은 없어요. 아, 그리고 자식은 있다. 아들은.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배가 나온 채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그때 중앙당 내부에서 김정은과 바람 핀다는 소문이 막 돌았어요 그때. 네. 돌다 보니까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오히려 현성월이를 띄웠다는 말도 있고. 예. 아, 그렇군요. 예. 어쨌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도는데도 뭐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거 보면 그렇죠. 결혼 관계라든가.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장성택을 막 칠 때 유일하게 장성택 사람 중에 안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스위스 대사였던 이름 내 기억 안 나는데 이 사람이 장성택의 핵심 측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대사를 안 죽였습니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스위스 때 김정은을 그렇게 잘해줬대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스위스 때 알게 된 이런 노동당 간부들은 한 명도 안 죽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자기가 되게 뭐 방황할 때,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을 이제 다 챙기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현송월이가 되겠고, 현송월이는 자기가 좀 멘탈이 흔들릴 때 자기를 잡아줬던 어떤 첫사랑이기도 하고 또 누나이기도 하고 아주 뭐 약간 이상한 관계로 이제 엮어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하냐. 현송월이만큼 김정은이를 깊이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어려서부터 봤으니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얘가 뭘 좋아하고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하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얘한테 맞춤형 이런 걸 다 보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를 선발해도 현송월이가 딱 보고 아예 얘는 통과 해가지고 뭐 김정은한테 앉혀주고.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말하면 제조상궁 같은 역할을 하는 네. 거죠. 예.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단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진 않겠지만 김주애가 이렇게 노출이 된다는 것 자체는 후계 작업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이미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뭐 벌써 후계자를 뭐 하긴 이르긴 하지만 근데 김정은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본인의 건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초고도 비만에 뭐 고혈압에 고지혈증에 당뇨에 뭐 온갖 병을 다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갔을 때 그 백두산 이제 동반을 살짝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자기보다 한 20-30년 위인 문재인 대통령은 쑥쑥 올라가는데 김정은이는 한 10m 올라가는 것도 막 못 올라가요. 네. 뭐 헐떡거리면서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아닌 거죠. 아, 그러니까 뭐 고도의 당뇨라든지 이런 그 혈압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 당시 그 나이에도 자기보다 훨씬 아버지 뻘 되는 문재인 대통령도 막 펄펄 올라가는데 얘는 그냥 못 올라가가지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김정은이가 이제 뭘로 살고 있냐? 그 사양 수액 그로 살고 있다. 네. 예, 사양 수액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사양 수액이라는 게 존재해 본 적이 없어요. 새로운 영양 주사군요. 그러니까 영양 주사 겸 이게 혈관 이거 청소. 청소 겸 이제 혈관을 막 뚫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사양이라는 게 워낙 비쌉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진짜 사양은 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진단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공진단 속에 이제 사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싼 건데 실제로 우리가 먹는 공진단에 사양이 있는 공진단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 사양 자체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양 노루가 이제 예를 들면 한반도 38선 그 이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그 벨트에 있는 사양 노루가 진짜랍니다. 이게. 네. 러시아에 있는 사양 노루는 이제 그 B급이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나오는 이 중부 지역에 있는 사양 노루는 100% 김정은이가 먹는 거예요. 이거. 아, 그래요. 예. 그 사양 몇 마리나 있겠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걸 사양도 잡아가지고 사양 배꼽을 따가지고 전부 다 수액을 만들어가지고 24시간 돌린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김정은이의 건강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다. 그러니까 사양 수액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현대 의학이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거든요. 아, 이게 하나의 민간요법처럼 봐야 예. 되니까. 그러니까 민간요법 중에 최고의 약을 쓰는 거죠. 네. 예, 실제로 이제 사양 자체가 이 혈관이 막히거나 이제 뇌졸중이 오거나 뭔가 왔을 때 사양을 딱 투입하면 바로 이제 그 풀립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그게 정말 그 진시 황제가 그 불로 약을 찾으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제 공진단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사양에 들어간 이 공진단이 사람의 생명을 이제 살린다는 이제 그런 기적 같은 효과가 있는데, 네. 김정은이가 이제 그 사양 배꼽 공진단 정도가 아니라 사양 자체를 수액 만들어 가지고 이걸 몸에 돌리면서 이제 혈관을 관리를 하는 건데, 더 이상 사양 수액 외에는 이제 쓸 약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본인도 갑자기 자기가 꽃가닥 할 수 있기 때문에 후계자를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후계자가 임박했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금방 죽거나 쓰러질 때 후계자는 아직 웅성하고, 그럼 주인은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조영원이가 되는 거예요, 조영원이가. 아, 그래서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충성스럽고 그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면 어쨌든 충신이라고 봐야 될 수도 있는 건데. 충신이거나
야망을 숨기거나 야망을 숨기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제 그쪽 뒤후자로 인정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재자들은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어리석은 독재자는 믿겠지만 김정은이는 그래도 이제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가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권력에 관해서는 이제 김정은도 탁월한 어떤 보는 게 있겠죠. 네. 그 조영원이가 딱 보면서 자기가 보건대는 흠 잡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긴 그 지도자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것도 있겠네요. 좀 뭔가 허술한 면이 있어요. 내가 좀 그렇죠. 봐주는 듯 하면서 이게 가는데 너무 철저하다 그러면 좀 무섭긴 하겠네요. 이게 독재자 뭐 입장에서는. 수혜가 나와가지고 다 이러는데 어떤 인간은 이제 김정은에게 물이 들어가는데 얘는 물이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막. 네. 예. 조영원이는 막 물에 같이 떼 들어가고 심지어 신발도 다 벗어버리고 양말바람에 그냥 이제 그 진창길을 막 걷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김정은이가 보건대는 야, 얘 진짜 정말 대단한 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정도로 이제 아첨을 떠는 인간인데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죠. 네. 예, 저게 진짜 진심이 아니고 뭐 살아남기 위한 어떤 그런 고도의 어떤 그런 인내하는 과정이라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영원이가 살아남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 모든 거 중심에는 김정은의 건강 그리고 언제 갑자기 이루어질지 모르는 후계 구도 이게 가장 큰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예. 일에는. 예, 예. 네, 알겠습니다.